안녕하세요. 해밀리 여러분, H채널의 한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2020년 5월 12일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댓글로 좋은 의견과 질문, 정보 공유해주신 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고, 오늘 순서는 먼저 팡성규님이 올려주신 기사와 그 마이너스 금리 관련된 기사 같이 보도록 하고요. 차트는 다우 코스피 1달러,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 도미넌스, 알트코인은 제로엑스, 티에리온, DGB, 그리고 리플 달러 차트, 이제 비트코인 차트와 같이 이제 비교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Q&A 보는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로 들어와서 먼저 팡성규님이 올려주신 기사부터 보도록 할게요.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선제 공격에 미국이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고, 미국 입장에서는 리플이라는 칼을 지금까지 숨기고 억눌러 온 게 이것과 싸우기 위해 계속 딜레이 시켰던 것은 아닌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기사 내용을 잠깐 이제 살펴보면요. 중국 법정 디지털 화폐 테스트 사진 또 유출,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난번에 이제 봤던 그 농업은행 그 디지털 전자지갑 사진이고요. 전자지갑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게 보시면 법정 건설은행 이 디지털 위안화 전자지갑 사진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이 디지털 위안화가 확대돼 가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내용을 밑에 이제 기사 내용을 조금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비트코인이나 페이스북의 리브라 등 외부 세계의 가상화폐 질서가 자국에 영향을 주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정부가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디지털 화폐를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국내 사용에서 그치지 않고 무역과 해외 결제 등 그 분야에서도 디지털 위안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위안화 국제화 속도를 높여 미국 달러 주도의 국제 통화 질서에도 변화를 추구하려 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이 읽은 두 문장이, 우선은 이 디지털 위안을 약간 폐쇄적으로 이제 사용을 하면서도 또 해외 결제라든가 무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또 사용을 하겠다, 약간 이제 모순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에는 그 디지털 위안도 결국에는 다른 나라 통화들과 자유롭게 이제 거래가 되고 또 이제 송금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지금 법정 앞에 지금 중국의 위안화를 단순하게 디지털 위안화를 바꾼 것을 가지고, 저는 나중에 지금 계속해서 각국의 돈이 풀리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용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그 디지털 위안도 마찬가지로, 그 디지털 위안 그 CBDC도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근본위를 기반으로 한 XRP를 담보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됐을 때만이 그 국제 무역 간에 사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지금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디지털 위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이게 약간 미국과 이제 미국과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제가 이제 어제 그 마지막 그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 시진핑, 그리고 이제 푸틴, 이렇게 완전히 합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그 부분을 생각해 보면, 중국이라든가 러시아, 그리고 유럽, 뭐 G7 국가들이 미리 이제 준비를 하고,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그때 디지털 달러가 나온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미국 디지털 달러가 등장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 디지털 달러는 XRP를 기반으로 해서 저는 발행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달러도 계속해서 이제 법정화폐가 무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그걸 가지고는 사용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국제 무역 간에 어떤 기준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준점을 XRP를 이용해서 기준점을 잡을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주신 기사 내용을 봤고요. 다음 기사는 한국경제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미국도 죄송합니다. 미국도 마이너스 금리로 떨어지나, 이게 이제 5월 11일자 기사인데, 지금 미국 마이너스 금리가 뭐 가능하냐, 불가능하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계속해서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들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보시면 지난 7일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이상한 현상이 감지됐다. 올해 11월 기준금리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란 배팅이 크게 늘어난 거다. 그래서 이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는 이 마이너스 금리를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어떤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는 뭐 생각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후에 그 폭이 조금 배팅했던 그 폭이 조금 줄어들었대요.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실제로
이 마이너스 금리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 예상하는 배팅이 늘어나고 있고, 보시면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페드가 이미 여러 번 그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에 대해 분명한 선을 그어 왔는데도 보시는 것처럼 미 국채 시장에서 불안감이 감지됐고,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미 국채 2년물 금리가 보시는 것처럼 지난 8일 장중 사상 최저인 0.85%까지 급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마이너스 금리가 됐다. 마이너스 금리가 되면 내가 이제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사용료, 뭐 수수료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이제 지불하는 거고, 나중에 돈을 찾을 때는 제가 맡긴 돈보다 더 적은 돈을 찾아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기존 이제 금융 시스템은 완전히 저는 붕괴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기 전에 전부터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이제 은행에 맡겨놓은 돈들을 다른 자산으로 바꾸려고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 부동산이 됐든 주식이 됐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뭐 암호화폐가 됐든 다른 자산으로 바꾸려고 할 것입니다.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선은 그 은행에 있는 예금을 저는 찾으려고 들 것이다. 그러면서 뱅크런이 나오고 예전에 이제 1929년도 경제 대공황 때 있었던 그와 같은 일들이 다시 한번 저는 이제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사를 살펴보고 다음으로 그럼 차트로 들어가서 다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다우 어제 이제 100포인트, 109포인트 이제 하락을 해서 24,222포인트로 이제 마감을 했고, 뭐 큰 변화는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이제 수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지금 차트를 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렇게 에너지가 이제 모이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가 모이고 있고, 여기서 지금 이 꼭지점이 5월 15일이기 때문에 방향성을 이제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보시면 이제 위에 이렇게 장기 평선이 120일, 200일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이 내려오면서 보시면 지금 이제 120일 이평선 내려오는 각도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 대략적으로 이 360일 이평선과 데드크로스 나는 이 지점이 5월 15일 이 수렴의 꼭지점 가기 전에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질 것으로 이제 보여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제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코스피 차트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금 현재 22포인트 하락해서 1.15%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먼저 120일 이평선이 200일, 그러니까 360일 이평선이 더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드크로스 냈었고, 그 다음에 지금 200일 이평선도 데드크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만들어져서 지금 이제 하방 압력을 추가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지금 코스피가 120일이 이제 200일 데드크로스 만들어주면 이 단기 평선인 20일과 이제 50일 제외하고 나머지 장기 평선들은 완전히 이제 역배열이 되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재차 하락해서 이 20일 이평선이 50일 이평선 내려와서 다시 데드크로스 만들어주고 내려와서 물론 내려온 다음에 바로 빠지지 않고 한번 반등 주고 다시 한번 또 이 역배열을 에너지를 이제 모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한번 이제 지난번 그 저점이었던 1440포인트를 깨는 그런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원달러 차트 볼게요. 지금 코스피는 계속해서 뭐 1900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원달러는 물론 이제 중간중간에 이 1223원을 깨긴 하는데, 깨더라도 그 깬 상태에서 시간을 오래 보내지 않고 다시 보시는 것처럼 이 1223원을 회복해서 위로 계속해서 이제 올라와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평선이 이 21 이평선이 50일 데드크로스 만들어줄 것 같이 하다가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시 올라와서 만나지 않고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완전히 정별이 됐어요. 20, 50, 120, 200, 360까지 완전 정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기 평선 주봉도 완전 정별, 그리고 지금 이제 일봉도 완전 정별, 그리고 4시간봉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데, 잠깐만요. 4시간 볼게요. 지금 4시간봉에서는 이평선이 이제 완전히 모여있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이제 완전히 모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면서 바로 이제 정배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 모든 이평선들이 완전히 에너지를 모으고 정배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비트코인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지금 164달러, 방송 전에는 이제 올라가진 않았었는데 지금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상승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62달러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일봉에서 보시면 엊그저께 빠졌을 때도 그렇고 어제도 마찬가지로 봉 마감은 보시는 것처럼 20일 이평선 위에서 이제 마감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21 이평선을 지지를 해준다. 그러니까 4시간 봉에서 120 이평선을 깨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다시 이제 21 이평선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21 이평선 지지받고 양봉 만들어주면서 지금 이 361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에서 이제 이렇게 보고 지금 뭐 21 이평선, 361 이평선 골든 크로스도 아마 이제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4시간 봉 보시면 지금 이렇게 이제 122평선, 아까 이제 일봉에서 21이평선 올라오는 이 모습을 이제 21이평선 지켜줬고, 4시간 봉에서도 봉 마감 자체를 이 122평선을 훼손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계속해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52평선 윗꼬리 달고 어제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52평선 저항 맞고 다시 떨어진 모습인데, 여기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주면서 올라오는 이제 120평선 따라서 상승을 해주다가 지금 보시면 넘지 못하는 라인이 이 8,800달러, 이때 이제 수렴했던 이 라인, 이 8,800달러를 넘어가 주게 되면 다시 한번 올라와 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박스 하단부에 여기가 이제 중심이에요. 이 8,800달러가 중심인데, 이 중심에서 저항 맞고 있는 모습이고, 이 중심을 돌파를 한다, 이 수렴했던 이 중심 값을 넘어가 준다 라고 하면 그 이후에는 좀 쉽게 지난번 자리까지 올라올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도미넌스 차트 이제 보도록 할게요. 도미넌스는 일단 월봉에서 67.7이고요. 월봉에서 제가 지난번에 이 50월 이평선, 이렇게 내려오는 50월 이평선 맞고 그 도미넌스가 69까지 올라왔다가 아마 이제 그 올라온 부분은 이 50월 이평선의 어떤 윗꼬리로 넘어간 이제 윗꼬리로 처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빠지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우선은 이제 윗꼬리로 처리가 된 상태에서 다시 50월 이평선 밑으로 현재 이제 내려와 있습니다. 일봉을 잠깐 보면 지금 이평선들이 완전히 다시 모였어요.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이때는 이제 361 이평선이 올라오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해줬고, 여전히 361 이평선이 완전히 역별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또 한번 다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을 준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이번에 이제 내려오게 되면 361, 201 이평선까지 완전 역별 만들어 주고, 이번에 내려오게 되면 단기 평선들이 이제 바로 내려오면서 다시 이제 역별 만들어 준다라고 하면 완전히 이렇게 단기 평선부터 장기 평선까지 완전 최초로 이제 역별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고 아마 이제 그 타이밍이 그 대형 알트코인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는 그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선상에서 계속해서 이제 대기를 하고 있고 에너지만 모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알트코인 들어가서 제로엑스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로엑스 제가 차트를 좀 잘라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자리는 이제 5월 5일 자리, 5월 5일 자리고요. 보시면 제로엑스, 오늘 설명드릴 제로엑스, 티에리온, 그리고 디지바이트, 이런 중형 알트코인들이 대부분 모양이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그리고 그 모습이 지금 나머지 대형 알트코인들이 아직 움직이지 않은 그 자리를 이제 기준으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면 리플 같은 경우도 장기 평선 지금 맞고 201 평선 못 넘고 조정 눌러줬습니다. 눌러줬는데 지금 리플 같은 경우는 51 이평선까지 눌렀어요. 달러 차트 보시면 현재 이제 51 이평선까지 올라왔다가 201 이평선 저항 맞고 51 이평선까지 누르고요. 지금 이제 51 이평선을 지켜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래 꼬리는 달려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봉 마감은 51 이평선을 이제 지켜주고 있다. 그러면 제로엑스 이제 그 이후의 그림을 보면 이렇게 장기평선 맞고 눌러줬는데, 이때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51 이평까지 누르지 않았어요. 51 이평선까지 눌러주지 않고 21 이평선까지만 조정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돌파시켰습니다. 돌파시키고 보시면 이틀 만에 장기평선 다 돌파시키고 올해 이제 2월 고점, 그리고 제로엑스 같은 경우는 작년 6월 고점도 동일하게 이 0.34달러예요. 그래서 이 자리까지 이틀 만에 넘어가 주고, 그러니까 XRP로 얘기하면 작년 이제 590원 자리,
그 자리까지 이틀 만에 돌파를 시킨 겁니다. 올라와 주고 지금 비트코인 조정 받으면서 같이 조정을 받아서 지금 지난 그러니까 2월 고점, 작년 6월 고점 이 선상에서 지금 약간 지지를 받는 뭐 살짝 이제 이탈돼 있긴 한데 이건 이제 뭐 바로 회복을 해주면 된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다시 올라가 주면서 회복될 것으로 보고 그럼 지금 작년 6월 그리고 올해 2월 고점에서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제로엑스뿐만 아니라 티에리온도 마찬가지예요. 티에리온도 보시면 지금 티에리온 이 자리가 4월 14일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3월 달에 급락하고 비트코인 빠지면서 같이 급락하고 반등을 해서 20일 올리고 돌려 세우고요. 그 다음에 티에리온은 보시면 4월 16일에 이 50일 이평선까지 눌러줬습니다. 눌러주고 그 다음에 50일 이평선 이렇게 넓게 돌아 나갔죠. 돌아 나가면서 21 이평선 깨지 않고 저점 높이면서 올라와 주다가 여기서 이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TLEO는 오다가 200일 이평선 돌파하면서 크게 이제 올라와 줬습니다. 올라와 주고 지금 이 달러 차트에서 0. 죄송합니다. 거의 이제 0.1달러까지 올라왔다가 이 0.1달러까지 이 자리가 작년 6월 작년 이제 6월 고점을 넘어간 거예요. 넘어갔다가 현재는 다시 21 이평선까지 그리고 올해 이제 2월 이 자리까지 좀 눌러준 그런 모습이고 이 부분이 이제 아래 꼬리로 처리가 될지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을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좀 많이 눌러주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와 같이 돌파를 한 번에 시켜준 겁니다. 한 번에 고점을 한 번에 넘어가서 돌파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지지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티에리온도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 아직 움직이지 않고 장기 이평선 아래에 있는 대형 알트코인들도 저는 뭐 큰 패턴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2평선, 52평선 돌려 세우고 장기 이평선 밑에 있긴 하지만 결국 이제 22평선 이제 올라오면서 뭐 이와 같은 티에리온 같은 형태를 띠든 아니면 제로엑스와 같은 형태를 띠든 어떤 식으로든 비슷한 움직임을 이제 보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다음으로 이제 디지바이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바이트도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보시면 이 모양 자체도 굉장히 뭐 리플 차트 움직임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뭐 다른 뭐 티에리온도 비슷한 관점으로 이제 볼 수 있는데 좀 더 뭐 디지바이트는 XRP 차트랑 좀 더 이제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3월 달에 저점 나오고 다시 반등해서 21이평선, 51이평선 돌려 세우고 장기 평선 200이평선 저항 맞고 51이평선까지 눌러줬습니다. 이때는 이 디지바이트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51이평선이 아직 돌아 나간 그런 모습은 아니고 51이평선이 약간 평평하게 만들어진 상태에서 51이평선 돌리면서 이렇게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반등 나오고 361이평선 자리에서 한번 또 눌러주고 그 다음에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돌파해서 올라가다가도 그 작년 6월 고점 이 작년 6월 고점에서 또 한 차례 조정을 깊게 받고 361평선까지 눌러주고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오면서 작년 6월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넘어간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 지지받고 있는 라인이 이 21이평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TLEO는 지금 한 번에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21이평선하고 이제 이격이 많다 보니까 조정도 좀 더 이제 세게 받은 그런 모습이고 디지바이트는 이제 올라오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21이평선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제 조정을 거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면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플도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제로엑스, 티에리온, 디지바이트와 같은 형태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장기 이평선 넘기 전에 여기서 이제 시간을 더 오래 보낸 거죠. 다른 종목들 지금 방금 전에 봤던 중형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큰 영향을 이제 안 주기 때문에 물론 시총이 그렇다고 아예 낮은 건 아닙니다. 뭐 30위권, 뭐 40위권 사이에 있는 그런 종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도미넌스에는 영향을 덜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먼저 움직인 그런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도미넌스가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졌다, 완성이 됐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렇게 이제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비트코인 캐시라든가 이런 대형 알트코인들도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만들어질 거라고 보고 지금 모습은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오고 물론 이제 보낸 시간은 다르지만 장기 이평선까지 올라오고 여기서 51 이평선까지 조정받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일봉에서 리플 같은 경우는
이 51이평선을 장중에는 깨지만 보시는 것처럼 봉 마감은 계속해서 51이평선 위에서 마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다른 알트코인들 아까 봤던 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51이평선이 우하향에서 이제 내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51이평선이 돌려서 다시 상승 방향으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지금 이제 리플은 그 알트코인들보다는 시간을 좀 더 보내고는 있지만 51이평선 돌려 세우고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이 장기 평선들을 아까 봤던 그런 중형 알트코인들과 같은 그런 형태의 움직임을 저는 충분히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지금 여기에서 이 움직임이 비트코인 차트와 비슷한 그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지금 비트코인 2018년도 1월 달부터 고점 찍고 이렇게 조정을 거쳐서 수렴하다가 급락이 나오고요. 11월 달에 급락 나오고 이 바닥에서 4개월 동안 바닥 다지고 돌아 나갔던 이 그림이 이 일봉에서 이제 이 그림이 리플 1시간 봉으로 잠깐 보시면 지금 1시간 봉에서 지금 방금 전에 이제 봤던 그 자리가 비트코인 차트와 저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모양도 굉장히 비슷한 모습인데 고점 찍고 이 0.22달러를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를 모으다가 이 0.22달러를 깼죠. 그래서 아마 이제 여기서 실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 또 이제 거래량도 터졌습니다. 터지고 여기에서 지금 이 움직임이 보시면 이 움직임이요. 비트코인 차트 이 바닥에서 이제 이 움직임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제가 이제 약간 변형된 역회된 숄더다. 왼쪽 어깨보다 이제 오른쪽 어깨 좀 길게 늘어진 그리고 이 안에서도 그와 같은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됐다 말씀드렸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왼쪽 팔, 왼쪽 어깨, 그 다음에 머리, 그다음 오른쪽 어깨 길게 늘어뜨린 그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팔 만들면서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금 XRP 차트도 제가 물론 이제 뭐 여기서 역회된 숄더로 바로 올라와 줄 수도 있고 어제 한번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여기서 이제 52평선만 넘어가면 바로 한 번에 이제 역회된 숄더로 그냥 모양을 만들어 줄 수도 있겠다. 제가 어제 그래서 역회된 숄더 패턴으로 진행이 되든 아니면 변형된 그 오른쪽 어깨가 길게 늘어진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런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0.2달러 이 라인이 4시간 봉에서 이제 200이평선이 지나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저항 맞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아까 비트코인에서 그 박스 하단부 중심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저항 맞고 지금 다시 한번 재차 빠져서 지금 패턴은 그 비트코인 그 작년 1월 달부터 4월 달 그 패턴과 같은 패턴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0.2달러만 넘어가 주게 되면 지금 한 번에 이제 급락했던 것처럼 이 0.22달러까지는 한 번에 이제 올라와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그 이후의 흐름이 여기서 상승을 해서 13,900달러까지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리플도 마찬가지로 이 수렴한 이 0.22달러를 넘어가는 그런 상승이 나와 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이 0.22달러를 넘어가면 장기 평선인 이제 200일 평선에 저는 안착을 할 것으로 봅니다. 200일 평선에 안착하고 그 이후에는 방금 전에 봤던 그 중형 알트코인들 움직임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차트 설명 이렇게 드리고 그럼 이제 Q&A로 들어가서 H미래로님이 적어주신 내용부터 이제 보도록 할게요. H채널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장님과 해밀리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그림을 그려 나간다는 점인데 8,000명이 조금 안 되어서부터 구독해온 바 작은 조각들이 모여서 점점 윤곽을 나타내는 큰 그림으로 맞춰 가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물론 하나하나 모든 게 다 맞을 수는 없고 허황된 음모론으로 치부해 버리시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이 지나 그런 부분들이 현실로 다가오면 이런저런 이유들을 나열하면서 합리화하는 게 보통의 인간입니다. 이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 시장에 들어왔으면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투자를 해 나가야 한다는 또 그래야만 자신이 원하는 목표하는 금액의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 더 설득력 있게 다가오는 부분입니다. 부디 많은 해밀리 여러분들 목표하시는 수익률에 성공하시길 바라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제가 아마 제 영상을 H미래로님도 8,000명부터 이제 봐오셨다고 하면 제가 이제 보는 방향이 어느 정도는 좀 바뀌었다, 수정이 됐다라는 거를 아실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예전에는 근본이론 갈 수 없다, 유동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근본이론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부분 여러분들하고 같이 의견을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고, 또 그런 관계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아까 이제 퍼즐 맞춘다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방향을 조금씩 수정을 해 나갔고, 그리고 그렇게 지금 이제 그림이 저도 그려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야기 해주셨던 것처럼 물론 틀린 부분도 많고 다 맞을 수는 없고, 우리가 예상하는 그 미래 또한 다 맞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저는 큰 방향성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같은 관점을 보고 계신 분들이 또 영상을 이제 시청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서로 공부하고 또 배우고, 저도 여러분한테 도움받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 의견을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 받는 것보다 제가 도움 받는 게 저는 가장 클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메일로도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로도 남겨주시고 여러 가지 방향에서 저한테 이제 의견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이 모여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H미래로님이 좋은 내용을 이제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봤고요. 그리고 올려주신 영상은 제가 오늘 설명란에 걸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영상 소개만 할게요. 일단 SBS 뉴스고, 달러 실은 중국, 달러 막 푸는 미국, 이제는 화폐 전쟁,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그 중국과 미국이 뭐 화폐 전쟁을 벌인다, 이 관점으로 이제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또 SBS 뉴스에서도 그와 같은 관점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이미 방향은 저는 결정이 됐다라고 봅니다. 지금 그 XRP를 중심으로, 세계 단일화폐를 중심으로 근본이 위에 XRP를 기반으로 해서 담보로 그 스테이블 코인들,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를 발행하는 그 방향성은 정해졌고, 그 방향성은 정해졌는데 대중들은 아직까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렇게 중국과 미국이 화폐 전쟁을 이제 벌이는 것처럼 인식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영린님이 비트 떡락합니다. 조심하시길, 오른쪽하고 빠지기를 반복입니다. 올라타지 마세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오늘 비트 종가 기준 12% 하락 예상, 나머지 알트는 뭐 골로 가겠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뭐 방향성은 각각 이제 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이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누군가는 팔고 누군가는 삽니다. 판단 얘기는 영린님처럼 이렇게 하방 관점을 보는 분들은 당연히 매도를 하겠죠. 지금보다 단기적으로든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빠질 수 있다, 그 관점에서 이제 매도를 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떤 관점에서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이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내가 하방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비중을 줄이시든지 아니면 매도해서 뭐 현금을 만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관점이 차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 틀리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시간이 지나서 저는 그 부분은 알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비드 오님도 뭐 비슷한 의견 주셨는데, 이번 장에서 20주선 돌파 못한 비케, 리플, 이오스 등은 현재 오후 10주선에서 지지받고 있는데, 이 구간 이탈하면 쌍바닥 또는 신저점 갱신하러 가지 않을까 싶네요. 어제였나 리플 사토시 차트가 작년 저점 깨고 내려오더니 역시나,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사토시 차트는 그 어제 장채님 의견 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 3월 달에도 신저점 깨고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달러 차트가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알트코인들과 같은 그런 좋은 그림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국선님이 앗 적어주셨는데, 어제 이제 앗 다음에 오는 말이 뭐냐 문서님이 이제 물어보셨는데, 앙이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XRP 킴님이 그 사라비아 아니냐, 아싸라비 아니냐, 이렇게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좀 재밌어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제이가주님이, 맞네요. 진짜 주말에 애들하고 맘 편히 쉬려고 하면 자꾸 떨구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요. 빨리 털 사람 털고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고, 우리가 이제 일상을 마치 이런 암호화폐 투자하면서 뺏기게 되면 내가 이제 뭐 하는 짓인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노리는 게 이제 그런 거라고 보면요, 아예 우리가 이런 그 세력들이 흔드는 그런 모습에서 그런 부분을 당연하게 이제 받아들이고, 내가 이제 개의치 않는다라고 하면, 평정심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하면 주말에 빼든
주말에 올리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정심이다. 그리고 마음의 그 편안함, 평온함. 이게 저는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이가주님이 써주신 내용 봤고요. 다음으로 다음은 최부자 TV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오전에 더 해빙 구매하러 가서 앞부분 읽는 도중 전화 통화하다 욱해서 쏴버렸네요. 감정 조절 실패했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본인이 내가 이제 감정 조절 실패했다라는 거를 인식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반성을 했고 내가 이제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하려는 그런 부분이 이제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당연히 욱할 때 있고 또 이제 욕할 때도 있습니다. 욕할 때도 있는 거고 공자께서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을 행함에 있어서 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입장에서 다른 사람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다 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그 공자 본인도 그렇게 다 되진 않는다. 그리고 본인도 가끔가다 이렇게 초보자 TV처럼 욱할 때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한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내가 내 행동을 반성하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반성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제 개선하고 그런 횟수를 좀 줄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만 있다라고 하면 그것으로서도 충분한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최부자 TV님이 이야기를 해주셔서 저도 이제 공감이 돼서 같이 한번 이제 읽어봤습니다. 다음으로 될 대로 대라님이 적어주신 내용 볼게요. 프랙탈대로 가는 것도 미지수지만 프랙탈로 해석을 하니 실망도 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리플 홀더들은 모두가 프랙탈만 바라보는 프랙탈 바라기라는 것을 세력들도 다 알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염원대로 소원풀이를 해주는 착한 세력님들이 되려나. 프랙탈은 심심풀이 재미로 보는 차트. 리플은 10년 생각하고 꾸준히 모아두면 쨍하고 해뜰 날 있겠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리플이 쨍하고 10년이나 걸린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저는 지금 2020년 이 올해가 가장 중요한 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방금 전에 이제 처음 기사에서 봤던 것처럼 중국이 CBDC 이미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미국도 그 준비를 하고 세팅을 끝낸 상태에서 가동이 돼야 된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하버드대 교수가 이야기했던 그 세계 단일화폐 스케줄을 보면 2025년에 세계 단일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쓰이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에 그게 이제 다 사용이 되려면 그 전부터 이미 이제 시작이 돼야 되고 올해 완전히 세팅이 끝나고 올해 가동이 돼서 그 세계 단일화폐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돼서 2025년까지 사용이 되면서 완전한 성숙 단계로 들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뭐 10년 동안 이렇게 막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러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프랙탈 같은 경우는 뭐 심심풀이 재미로 이제 볼 수도 있고 또 저는 충분히 또 의미도 있고 그렇게 프랙탈대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관점의 차이이기 때문에 뭐 이건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에린 스미스님이 요새 이제 최고의 이제 그 암호화폐 유튜버 중에 이제 인기남이신데 인기가 요즘에 이제 하늘을 치솟는 분이신데 이제 또 친히 댓글을 써주셨어요. 읽어볼게요. 에린 스미스님 약간 성대모사를 내보겠습니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지금 비트 떨어진다고 무서워서 털고 빠지는 코리니 친구들 없죠? 코인즈 하루 이틀 하나? 쫄지 마세요. 여기 부우님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연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어갈게요. 다음으로 이제 긍정 마인드님이 지난번에 음모론적으로 나왔던 5월 7일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일 수도 있겠네요. 따라서 양력으로 6월 27일 크크크크 가볍게 웃어 넘기면서 지나칠 만한 멘트니 진지 답변 사절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정말 이제 긍정 마인드신 것 같아요. 이 닉네임대로 긍정 마인드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기대했던 움직임은 안 나왔지만 지금 차트 움직임을 보면 다른 중요한 알트코인들 움직임하고 이제 비교해봤을 때 충분히 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은 저는 어느 정도 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고 다음에 카라주님이 이장님의 썰렁 개그는 대한민국 최고다. 해밀리 여러분 맞죠?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예, 다음 오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김동준님이 전 개인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이랑 비트코인이 동조할 거라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먹고 살기 힘든데 비트코인을
관심 가지기 쉽지 않을 겁니다. 코로나 풀리고 경기가 같이 살아나야 비트코인도 같이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존버 물량은 건들지 않고 나머지는 좀 단기적인 대응 해볼 생각입니다. 다들 성토합시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관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은 다양하게 저는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하고 비트코인이 동조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이라도 이와 같이 지금 김동준님처럼 단기 대응을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근데 같이 움직일 것으로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따로 이제 대응을 할 생각이에요.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카롱마님이 HSBC 등 많은 곳에서 페이스북으로 접근하니 항상 조심하세요. 홍콩 미녀 사기 구글이나 네이버 보시면 많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 지금 상승장 초입에 괜히 이제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돈을 뺏기는, 암호화폐를 뺏기는 일이 여러분들 이제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시 한번 이제 읽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바닷가 별방님이 적어주셨는데 비슷한 내용 적어주셨어요. 저는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미국 여자가 대화를 걸더라고요. 결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면 자기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으며 터키은행에 500만 달러가 있다. 이것을 찾아서 한국에서 좋은 일에 사용하고 싶다며 내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미망인이며 주위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은행에서 여권 및 개인정보를 원하는 메일이 오면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크크크. 하여간 그래서 네이버 검색해보니 이런 종류의 외국인 사기가 많더라고요. 검색만 해봐도 바로 나오니 해밀리 분들은 사기당하지 마세요. 자기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도 보여주고 아주 그럴싸하게 작업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속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사기꾼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거고 접근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거 어떻게 이런 거에 속냐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내가 어떤 돈을 보내든 아니면 내 개인 정보를 보낼 때는 항상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CJ님이 오랜만에 이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아마 이제 6월 달에 마친다는 그 프로젝트가 좀 더 빨리 끝났나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CJ님이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이제 CJ님 댓글을 재밌게 이제 또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다음으로 이제 박상현님이 적어주신 내용 보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CBDC, DCP의 가장 큰 위협은 국제 간 거래입니다. 현재 미국은 페트로달러와 더불어 달러에 기반한 국제거래 시스템을 장악하여 무역거래 기축통화로 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죠. 근데 이제 방금 처음에 소개해봤던 그 기사 내용을 보면 국제 간에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디지털 위안화의 어떤 역량을 높이려고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의 디지털 통화는 이 시스템에 커다란 위협이 됩니다. 디지털 화폐는 국제 거래에 있어 은행을 거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할 수 있으며 1대1로 국가들이나 은행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후진국에 디지털 위안화를 보급하기 용이하여 기존의 달러 시스템을 흔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 의회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디지털 달러에 대한 요구가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미국은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경제학자는 디지털 위안화가 위협적인 요소로 떠오르면 미 연준이 부랴부랴 리브라를 인수할 수도 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달러를 대체할 디지털 화폐는 XRP가 될 확률이 높죠. 미국은 이미 XRP를 통해 시스템을 갖춰놓고 디지털 화폐를 도입할 명분을 기다리고 있는 듯 합니다. 저는 이제 다른 국가들의 그 중앙은행들이 CBDC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도 그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의회와 언론에선 미국 시민들에게 지급할 긴급 구제자금을 효율적으로 지급하기 위해 디지털 달러를 도입하자는 군부를 슬슬 떼기도 하죠. 하지만 디지털 달러의 그림은 이것보다 더 큽니다. 국제간 거래에 기축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은 자명합니다. XRP는 이미 국제 송금 시스템을 어느 정도 갖췄습니다. 현재 통화 시스템을 받쳐줄 수도 있고 ILP를 통해 디지털 통화를 비롯한 모든 통화의 교환 시스템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올해 안에 리플사는 IPO를 계획 중입니다. 지금부터는 뇌피셜, 망상, 소설 들어갑니다. 리플사의 IPO 시점에 즈음하여 미 연준은 디지털 위안화에 대응한 디지털 화폐 도입의 명분을 만듭니다. 그리고 리플사 인수를 발표합니다. 미 연준의 주주들은 미국 대형은행들입니다. 이 대형은행들 뒤에는 딥스테이트, 일루미너티, 로스차일드 등 온갖 음모론 세력들이 있죠. 이 대형은행들이 연준을 대신하여 리플사의 IPO를 통해 리플사를 공동 인수하거나 연준이 직접 나서 리플사를 인수합니다. 그리고 리플사 인수 시점의 지분만큼 에스크로로 묶여있는 XRP를 각 은행들이 할당받거나 미 연준이 직접 인수 시 연준이 에스크로 XRP를 직접 소유합니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은 그 IMF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 연준은 미국의 디지털 화폐로 XRP를 전 세계에 공표하고 국제송금 표준을 XRP 시스템으로 선언하여 디지털 위안화를 저지시키고 페트로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XRP의 시대를 엽니다. 기존의 통화 시스템과 암호화폐 교환 시스템은 XRP의 ILP에서 가능하게 하여 일반 개인들은 현재 각국 통화 시스템을 한동안 사용할 수 있게 하되 서서히 디지털 통화로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법정화폐를 이 CBDC로 바꿔주면서 XRP에 기반한 그 CBDC로 바꿔주면서 우리가 쓰는 이제 법정화폐가 바뀌어지게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통화의 가치 하락이 유도가 된다. 앞으로 많은 후진국들이 파산 위기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며 XRP를 IMF의 지급준비금, 그 SDR, 디지털 통화로 편입시켜 화폐가 붕괴되는 나라부터 디지털 통화로의 전환을 꾀합니다. 즉 미국은 디지털 달러를 건너뛰고 XRP로 바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준이 리플사를 인수할 경우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XRP의 보증은 이장님 말씀처럼 금과 연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준은 금과 연동된다고 선언만 하면 끝나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화폐 개혁은 일반인이 모르는 사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습니다. 연준의 창설이 그랬고, 브레튼 우주도 그랬고, 닉슨 쇼크도 그랬고, 페트로 달러도 그랬습니다. 이번 디지털 화폐로의 전환도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점진적인 변화가 아닌 하루아침에 어떤 선언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입니다. 오랜만에 망상소설 한번 써봤네요. 그냥 재미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굉장히 내용도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들을 해주셨고 충분히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주신 부분이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부분을 이제 기반으로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보진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연준이 XRP 리플사를 인수하느냐 이 부분은 연준이 리플사를 인수하기보다는 저는 좀 다른 형태로 이제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리플 589님이 얼마 전에 그런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뭐냐면 그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인수할 수 있다. 리플 테이크 오버 스위프트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걸 이제 게마트리 뭐 음모론적인 이야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재미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인수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제 며칠 전에 그 해외 트위터에서 돌았던 이야기예요. 그 이유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그 ISO 20022를 일단 그 DLT 부분에서는 리플사만 승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결국 이제 스위프트가 리플사에 이제 인수하는 그림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는 분들이 계셨고 이걸 이제 게마트리아에 넣어봤을 때 더 라이징 피닉스 그래서 더 라이징 피닉스 이렇게 써있고요. 피닉스가 뭐 스텔라 루멘이 될 수도 있고 XRP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라이징 업 from the ashes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ashes 이제 재예요. 잿더미. 그 잿더미로부터 올라온다. 이제 이 그림이 그 1988년도 이코노미스트 잡지에 나와 있는 그 피닉스가 잿더미 법정화폐가 잿더미에서 타서 잿더미 위에서 올라오는 그 지난번에 그 런던 올림픽 폐막식에서 봤던 그 동영상 그 그림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리플사가 스위프트를 뭐 인수할지 아니면 뭐 연준이 아까 박상현님이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연준이 뭐 리플사를 인수할지 어떤 그림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발표가 나오게 되면 그때가 본격적으로 이제 피닉스가 전면에 등장하는 그 스위치가 켜지는 그 순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저는 이제 올해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 같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의견 정보 있으시면 올려주시면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드리고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해밀리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그리고 알림종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